건강하면 마스크 쓰는 거 자제해야 된다. 업체는 이런 불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마스크 대란에 맞서서 초유의 5부제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장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의료진처럼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있는 분들, 이 쓰거나 호흡기 질환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쓰셔야 되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사실은 자제해 줘야지. 정작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어제부터 이제 언론 인터뷰에 본격 나선 김상조 정책실장인데 이현정 의원. 네. 저 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공은 경제학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의학까지 공부하셨는지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김상조 실장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태가 처음 일어났을 때 국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모든 시내버스, 지하철 다 붙여놓은 게 뭡니까? 마스크 쓰고 손 깨끗하게 씻고 기침할 때 손 가리면 기침하고 다 그게 지금 우리 3원칙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지키라고 온 국민들 다 선전해놓고 이제와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전문가도 아닌 분이 나와서 이거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저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평론가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면에서 마스크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 그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책실장이?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책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지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읽어봤는데, 물론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 노약자들 위해서 배려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말 취지는 좀 알겠습니다만, 구정처장 이런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는 기본이다, 무조건 쓰라고 했다가 마스크 모자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의료 전문가가 아닌 정책실장이 말이죠.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이 실패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자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책임을 건강한 사람이 그 마스크를 자꾸 사서 쓰다 보니까 이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간다. 이런 이 해괴망측한 논리가 지금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실장께서 이 대국민에게 나서야 될 것은 지금 정부가 부족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부족한 필터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그 일주일에 2개씩인데 앞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일주일가 지나면 그 3개씩, 4개씩 더 필요한 만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얘기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히려 지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했던 이 국민들의 이 화만 돋구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스크 한 장보다 중요한 건요,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거일 겁니다. 과거 정부 당국의 마스크 관련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KF80의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사용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통 2개 가지고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보통 3일씩 쓰는데. 마스크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체계가 잡히면 국민들께서 조금 지금보다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식약처장이 그렇게 자신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대통령한테 사과해라,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 관계자의 입에서 건강하면 마스크를 자제해야 된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 양보해야 된다는 말이 조금 논란이 있죠.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인정한다. 청와대 회의도 밀폐된 회의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앞으로 회의에서도 면 마스크를 쓸 계획이다 라는 입장을 밝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 달 전에 저런 설명이 나왔었어야죠. 그리고 종합적인 마스크 수급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했더니 충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면 아주 일찌감치 이런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예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관련인데, 그중에서도 지지층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든 이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마스크 관련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정확하게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정확성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관성인데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마스크 대책도. 지금은 면 마스크, 또 이 필터가 있는 마스크를 여러 번 써도 크게 본인 동일일은 크게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나눠지는 부분도 지금 일주일에 2장, 그리고 이것은 중복을 방지하겠다. 미성년자를 할지라도 직접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대통령은 이걸 좀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당장 또 바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좀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로 연결되냐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신 것처럼 오락가락 우왕좌왕 면 마스크 얘기까지 나와서요. 최 교수님. 네. 그래서 오늘 야당에서는요. 마스크를 국민에게 제때 제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와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없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수요나 공급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수요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양이 우리나라가 일주일에 만들 수 있는 양이 7천만 장 정도 됩니다. 그중에 2천만 장은 의료진하고 취약계층한테 먼저 배부를 해서 일주일에 나눌 수 있는 5천만 장이에요. 예. 그러면 국민 한 명당 일주일에 한 장밖에 거의 못 쓰는 경우예요. 모두 다 쓴다고 하는 가정을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걸 솔직히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마치 될 것처럼 얘기했으니 그렇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처음에 이걸 위반하거나 했던 분들의 잘못이니까 인정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마스크 대란이 청와대에 지금 1순위 과제가 됐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 업체를 격려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이 마스크 오브제가 대리 구매를 금지해서 문제다라는 비판이 일자 문 대통령은 오늘 대리 수령 범위를 확대하라는 추가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시민들 반응부터 들어볼까요? 손주가 날마다 학원 간다니까 하루씩 안 써, 애가. 그래서 지금 하나를 저축하느라고 노는 거지. 노인네들이 식사도 못하고 와 있는 거지. 아침서부터 와 있는 거니까. 한 일주일 됐어요. 우리 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또 무상 지급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제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점점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저기서 덧붙여서, 그러니까 원래 지금 노인과 유아도 대리 구매가 안 된다는 것도 논란이 어제 좀 있었는데 네. 이것도 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장애인 외에도 이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의 경우에는 이 대리 수령이 가능하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왜 꼭 대통령이 나서서 한마디 해야만 그렇게 이 정책의 유연성, 이 국민적 감수성이 발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알아서 국민 편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을까? 정책을 먼저 입안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어제 야심차게 정부가 내놓은 사상 초유의 오부제 대책을 또 하루 만에 대통령 한마디에 손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정부 당국이 좀 고민이 깊어지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말고도요, 이 마스크 생산업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필터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무슨 물량으로 필터를 무조건 나가야죠. 바로 생산량을 40%를 받아가요. 이만저만해서 없다 하면 전화번호를 오늘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안 했겠냐. 이 답답한. 상재부나 기획재정부 여러 군데에서 막 와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필터죠, 필터. 만들 재료가 없는데 무슨 50%가 있고 몇 프로가 있고 단가가 뭐가 있고.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이덴트라는 마스크 생산업체가 이 얘기는 그대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좀 더 정리하자면 결국 더 이상 못하겠다. 정부 대책에 포기 선언하고 마스크 생산 안 하겠다고 어제 폭탄 선언을 했었거든요. 참 저는 정부가 우리나라 시장 경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마스크 제조업체 우리나라에 한 13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스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초기에는 사실 중국에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걸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MB 필터라는 게 이제 가장 마스크의 중요한 지금 재료인데요. 그렇죠. 이 MB 필터를 우리가 어디 수입하냐면 우리가 국내에서 한 70%, 중국에서 한 30% 수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업체들은 자기들 생산실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이 중국에 수입하는 MB 필터가 지금 다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업체들이 지금 만들 수 있는 지금 재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 지금 이 생산량은 작기 때문에 가격이 뛰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원가가 생산 원가가 많이 뛰었죠. 그러면 생산 원가 뛰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하면 자기들이 일단 기본적인 생산의 어떤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와서 이거 지금 예전 가격으로 지금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적인 하라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당장 지금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덴트라는 이 업체는 도저히 지금 못하겠다. 이거는 원가에 도저히 지금 50%밖에 못하겠다. 해서 일단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하루에 최대 생산량이 한 1,200만 장 됐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MB 필터가 없고 두 번째는 일단 생산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가 구매하는 양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이걸 좀 적절히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업체가 생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점점 더 공급량이 줄어들면 일단 이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량이 줄어들면 나중에는 일주일에 하나밖에 못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만들겠다라는 얘기에 좀 논란이 좀 있자. 최 교수님 보니까 조달청은 아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다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는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은 완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덴트가 이제 일단 그렇게 본인들은 발표를 한 것 같고 조달청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정말 이게 생산 원가를 우리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싼 가격에 국민들한테 보급해야 되는 것이고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존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해줄지 하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없애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마스크는 전 국민이 필요한 굉장히 비상한 시국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조달청, 기재부, 뭐 청와대 정책실 각각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상한 시국인 만큼 비상한 조치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이 생산, 유통, 소비까지 누군가가 이 책임을 지고 그걸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대처하는 것이 좀 달라서 굉장히 혼선이 크지 않나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마스크 대란 논란과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실장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고요.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차례로 만나볼까요?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고 벌벌 눈치 보면서 일본에는 곧바로 죽창을 든다. 예. 중국인이 입국 금지 시키면 다 해결되나 이제 정부 탓 그만하고 우리 뭉치자. 중국 봉쇄교, 신천지 축출교, 두 정치 종교 신자들은 그만 싸워라. 예. 신천지 때리게 할 시간에 마스크 대책이나 잘 세워라. 마지막 볼까요? 신천지 구린 돈 필요 없다. 어딜 꼼수를 쓰냐. 이건 기부, 성금이 아니다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5개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의 실시간 댓글에 이어서 검색어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경화 장관이 일본 대사를 직접 부른 초치 계속해서 검색어에 올라와 있고요. 국민안심병원이었던 분당 재생병원도 뚫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어디서 몇 장 파는지 알림이까지 지금 앱이 생겼는데요. 관련 소식은 실시간 검색어 여기서 가늠을 하고요. 다음 주제 오늘 있었던 여의도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